2025년 4월 14일 월요일 미국 시장 개장 이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미니 나스닥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 1.83%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마 20분 후에 출발을 할 텐데, 지금 기준으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4657.3포인트 4657포인트면요 이전의 고점 부근인 거죠. 이전의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난 4월 9일 고점 부근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지금 17,13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7,200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5,458. 근데 5,500이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뉴스를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전자기기에 대한 일시적인 면제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 일단 애플이 그 수혜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걸로 좀 대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를 좀 할게요. UBS는요 여전히 금 투자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금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3,50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한국 시장에 10시 11시쯤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증시 상승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 상승 시 매도를 권고를 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아직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빨라도 유언해나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P 500 지수가 4,8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이를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권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화가 될 경우 역시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가 된다면 역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좀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록 CEO가 지난 금요일에요,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기에 진입을 했거나 매우 가까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부과된 수입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경제에 대한 신뢰가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광범위한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이고, 90일간의 관세 유예는 불확실성이 더 길어지고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BTIG에서 얘기를 한 건데, 증시가 하루 만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패턴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으로 해석이 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S&P 500의 최대 1일 하락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 셧다운 시기에 발생을 했고요.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유사한 급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S&P 500의 가장 큰 상승 또한 이러한 급락 시기에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0년 3월에 여러 차례 9% 이상 급등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바닥을 형성하기 전에도 대규모 반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낙관론이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일에는 극도의 공포가 다시 올라왔다. 지금은 가격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극단을 이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지금이 바닥이라면 V자 반등은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하락 구간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지금 BTIG도 역시 약세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CT는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더 크게 볼게요. 그냥 11 정도면 되나? 높은 불확실성을 지적을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를 중립에서 하향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미국 증시 투자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월가 역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촉발된 증시 급락은 별일 아니다. 이렇게 일찍 한지 하루 만에 미국인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고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뉴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 먼저 한번 잠깐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지수가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2% 상승 출발을 한 후에 1.62%까지 음봉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역시 5,5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1.34% 상승으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후에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애플이 3%, 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오토모티브 역시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주에서 얘기하는 게 팔란티어 테크가 오늘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MD가 4% 정도 상승했고 마이크론이 7.69, 그 다음에 암홀딩스가 4%, 휴레패커드, 델테크놀로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슈마컴, 웨스턴 디지털 이슈가 다 되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이슈는 저는 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버티볼딩스도 실적 괜찮은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램 리서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미크로주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과 협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돌고 있어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금융주는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 및 광산 관련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금 3,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관련 에너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국 쪽으로 제조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당연히 전기만이 쓰죠. 유틸리티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힘센 허스는 오늘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양자암호 드론 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로봇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제가 3월 27일부터 실적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안에서 급등이 나오는 건 힘센허스, 그 다음에 델테크놀로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뭐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또 강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리프트, 페이퍼홀딩스, 풋라커, 데커 아웃도어, 의류 관련주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매수하기가 꺼려졌던 대형주가 포함이 많이 됐던 4월 10일 날 알파벳과 엔비디아, 덱스컴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월 11일도 역시 비슷한 흐름인데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아마존 뭐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계속적으로 편입이 되고 있죠. 그동안 못 샀는데 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힘센 허스는 5%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제프리스에서 홈페이지에 다이어트 약 관련 리뷰를 종합을 해보게 되면 브랜드 의약품과 제너릭 의약품이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개인 맞춤 조제 의약품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조제약국들의 다이어트 복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판매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서 홈페이지로 방문객 감소가 연결되고 있고 향후 동사 실적을 뭐 낙관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뭔 얘기야 이게? 어이없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불확실히 커진 가운데 방어적이고 회복력이 뛰어난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5종목이 나왔습니다. 도어대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스토피파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플로터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는 이 얘기가 엄청 많아요. 넷플릭스는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 차트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시는 주가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포함되지 못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실적 좋아져요. 다만 이제 110달러 부근이 관심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이전에 저항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도 역시 주가가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요. 일단 차트 보고 바닥에 있는 종목 안에서 뭐 종목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200달러였고요. 지금은 235달러까지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뭐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 확인해 봐야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 300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실적 엄청 좋아지네요. 그렇죠? 엄청 좋아지네요. 그러면 주가는 200달러에서 300달러 해갖고 딱 50%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거 옮기고요. 요거 낮추고 4월 오늘이 14일이죠. 4월 14일. 그래도 실적 좋은 거는 체크를 좀 해 놓고요. 사든 안 사든 실적 좋은 건 체크를 좀 해 놓고 싶어서 FL UT 플로트 2100배 그러니까 21배 상승하는 거죠. 25년에 21배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2분기는 1분기 대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플루토 엔터테인먼트도 제 관심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넣어보죠. 자,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에 대해서 BMO 캐피탈이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요. 주가는 바닥이죠. 274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항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0달러가 지금 저항 부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90달러면 270달러니까 거의 뭐 5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 변동폭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불확실성이 낮은 가이던스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이 그렇게 괜찮기는 했습니다. 근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의 투자 전망이 밝지는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 충격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2026년에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밖의 상승 잠재력을 가진 종목을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 세 종목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를 한 종목이에요. 프로그레시브 주가가 굉장히 좀 높고요. 그 외에 다나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나오 주가 많이 밀렸었죠. 그러면 실적 확인해 봐야겠죠.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2024년의 실적이 안 좋다가 2025년의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데 2025년의 실적까지는 좀 올라오겠죠. 그러면 270달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나오도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심 종목으로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2분기 실적이라고 보면 다나허 그렇죠. 2분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1분기, 2분기 DHR 종목이 많아갖고 어디 포함되어 있는지 쭉쭉쭉쭉쭉쭉 보다 보면은 나오겠죠. 하반기 실적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나? 이게 어쨌든 포함은 돼 있거든요. 아, 턴어라운드 쪽에 있겠네요. 여기 있죠. 턴어라운드 쪽. 이게 그 지금 2025년 연간 실적으로 최대 순이익을 넣어놓은 거고 1분기 실적인데 이게 지금 최대 실적이 아니잖아요. 턴어라운드 정도잖아요. 그래서 2025년 턴어라운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죠. 1분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고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인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나허 25가 턴을 하고 있고요. 턴 1Q는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Q부터 또 턴을 하기 때문에 2Q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윌리오 주가 많이 떨어져 있죠. 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흑자 전환하네요. 그쵸? 흑자 전환. 요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요건 없습니다.
그렇죠. 들어왔죠. 맨 밑으로. 이 종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을 해보게 되면 25년 흑전이고 최대 실적이죠. 그리고 EQ 흑전이죠. 그러면 요거는 위로 올라가야겠죠. 쭉 편집을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포트에 편입하는 과정으로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랑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중국에 대해서 자국 영화관에 상영할 수 있는 영화의 수를 제한하며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할리우드 영화의 박스오피스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램 리서치에 대해서 오펜하이머가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주가는 많이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56달러면은 정말 좋은 가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좀 떨어지나 보네요. 종목들이, 관심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되는 거 보니. 오펜하이머에서 림레스치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종목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8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차트 보게 되면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2022년 이후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6년 실적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좋습니다. 이거는 넣어야겠네요. 이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램 리서치 넣고 25에 최대죠. 최대 1Q가 좋죠. 2Q는 아직 모르니까. EQ는 좀 떨어지니까. 이런 거는 좀 포함을 해놔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둔화를 반영해서 램 리서치의 매출 전망치와 EPS 전망치를 각각 0.3% 하향 조정을 했고요. 2026년 매출의 전망치를 5%, 그 다음에 EPS 전망치를 7%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좀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언급을 했는데, 웨이퍼팹 장비 시장이 향후 2년간 10%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추후에 실적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슈가 쭈르륵 나왔습니다. 급상승하고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완화했죠.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자체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에서 자동차 판매가 수백만 대 감소하고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 전반적으로 추가 비용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세 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현재 정책 주도의 구조적 전환이 목격되고 있고 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미시간 소재의 싱크탱크 자동차 연구 센터에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비용만 77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419억 달러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이 디트로이트 3세에서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 자동차 리서치 업체 텔레메트리는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비관세 차량 재고를 약 2달분 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고가 소진이 되게 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부품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광범위한 경제가 연속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GM의 경우는 전기벤인 브라이트 드롭을 생산을 축소할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캐나다 공장에서 순수 전기 배송벤의 생산량을 줄이고 202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시설을 유효 상태로 둘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텔란티스도 역시 UBS에서 지금 기존 매수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18달러에서 10달러로 낮췄습니다. 뭐 단기간에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 하나 더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롭캐피탈에서는요,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 투자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인해서 신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고,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신차 가격이 수천 달러, 어쩌면 2만 달러 이상 증가할 위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반도체 기업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종목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 그래서 오펙 관련 이슈가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드릴은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많지 않아 미국 내 시추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도 여전히 우려 요소로 남아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공급망에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PER이 약 13배, 배당 수익률은 5%로서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기다리는 동안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얘기를 한대요. 뭐 개코 같은 소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 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배당 5% 받으라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오늘 화이자가 간 손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다이어트 약 만드는 걸 중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는데 뭐 지금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 선행 PER이 7배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혈관 치료제나 항암제 등 일부가 주력 제품인데 거기에서 실적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당 수익률이 8%이기 때문에 뭐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아마존은 지난주부터 이슈가 계속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엄청 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 리스크 회피형 종목에서 제프리스가 10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했는데 뭐 넷플릭스는 전 세계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도 있죠. 맥도날드도 큰 악재는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맥도날드도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상품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CME 그룹,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죠. 관세 악재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못 들어본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는데 실적까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다이노그, 틱스. 주가가 높네요. 그 다음에 워튼 프리셔스 메탈스, 이 종목도 좀 얘기를 했는데 역시 주가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커 하나핀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66달러인데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500달러 전후거든요. 거기에서 딱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는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60만원, 70만원 하는 걸 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비치 프로퍼티스,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26달러까지 오면 관심 생기겠네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스 33달러에서 지금 30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주가가 여전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투자 의견을 대거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향 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 요거는 미국이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매수로 두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는 234달러 제시를 좀 했는데 거기까지 저도 지지선 보면 거기까지 저도 갈 것 같습니다. 지지선 보면 맞아요. 그 다음에 해리스 테크놀로지 LHX, 이거는 지금 목표 주가를 198달러에서 263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25를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되게 땡기지는 않네요. 땡기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하향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부지 앨런 해밀턴이라고 해서 이 종목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요거 실적 볼게요. 왜 하향 조정을 했는지, 실적이 안 좋아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순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부지가 AI와 사이버 부문에서의 전문성의 감축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기상이 됐는데 도지계약 감축 관련 자료를 보면 경쟁사보다 많은 축소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컨설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부지 또한 방산 섹터 내에 가장 까다로운 실적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이거는 90달러까지 좀 조정 받으면 그때나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실적이 변경되면 저도 당연히 전략이 바뀌겠지만 아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괜찮잖아요. 그렇죠? 뭐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까지 오면 저는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관심 종목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부담이 왜 있는지. 근데 뭐 도지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떨어지면 보면 되죠. 뭐 걱정이에요. 뭐 90달러까지 떨어지면 보든가 90달러에서 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 밑에서 보면 되죠. 70달러에서 보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얘네들도 뭐 수치가 계속 바뀌기는 하겠지만 뭐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텔은 바론스가 지금 뭐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새 CEO가 주식을 샀다. 뭐 이 얘기예요.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차트는 한번 볼까요? 워낙 뭐 변동성이 큰 종목이 됐죠. 원래 변동성이 없다가 TSMC 이슈도 좀 있고. 주가는 뭐 쏘쏘하네요. 쏘쏘.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는 광고 예산이 경기 침체에 가장 먼저 삭감되는 항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주가가 워낙 높으니 패스할게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따로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협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은 반도체와 전자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 시행한 상호관세에서 면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면제되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펜타닐 유입 대처를 요구를 하게 되면서 20%의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트루소셜에 게재를 했는데,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전자기기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보다는 우호적인 여건에서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웨드부시도 역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고, 공급체인 재정정 등을 두고 높은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전자기기에 대해서 145%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서 주요 IT 기업들의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충격에 받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애플 얘기가 좀 있었고요. 아마존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아마존 이슈가 계속 있었고, 테슬라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실적 괜찮았어요. M&T뱅크는 실적이 안 좋았고요. 아까 화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체중 감량 치료제 중단 얘기를 해드렸죠. 그 외에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뭐 글로벌 호텔 체인 업체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투자 의견을 둘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창출 능력은 우수하고 있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 민감도가 높은 부문이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양사의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와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 위험이 아직은 남아 있겠지만,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케이던스 디자인, 요거는 좀 볼게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놉시스, 램리서치, LKA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듀폰이 중국 보복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가운데 키뱅크에서 낙폭이 과다하다, 너무 낙폭이 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5달러의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왔네요. 55달러. 지금은 저항을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있죠. 시장 자체가 다 이렇죠. 지난 4월 9일 날 다 급등을 했는데, 시장도 똑같습니다. 시장도 전 고점까지 다 올라왔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역시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다우도 역시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일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갔던 종목들이 음봉이 되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금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종목마다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라이치랑 썬런이 올라가네요. 태양광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기술주 양자모 드론 다 약세고요. 오늘 중국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잠재력이 방대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서 쇼핑 캠페인을 하게 되면서 내수 진작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중국 관련주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드릴 만한 내용까지는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제 또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